사진을 찍은 게 있나? 그러게. 업무 방해하고요.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소환장이 날라와서 지금. 지금 소환장이 온 건 아니었고 처음에 제 농성 들어오고 한 이틀인가 예. 있다가 이제 경찰에서 출두 조사 요구 왔어요. 7월 7일 날 왔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 농성 중이라서 못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1시간에 출두하라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뭐 파업 중이고 농성 중인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다른 쪽에서 알려주신 게 오늘 중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4명 고소고발 당했는데 두 사람 아마 오늘 내일 좀 체포로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밖에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합원들 대부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영접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파트가 뭐 이제 기획, 총무, 기회, 그리고 자립생활, 주간보호, 생활체육, 이제 재활치료 이렇게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각 팀별로 이제 다 한두 분씩 다 계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다들 직접적으로 이용자분들하고 만나는 그런 서비스라고 있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이제 체육교사, 그리고 이제 기사님도 계시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장애인 아니면 글쎄요, 제가 관장을 안 해봐서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공공기관이고 어차피 관장님도 다 정부에서 주는 그 운영비 안에서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 거고 굳이 관장이랑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정년 퇴직이 되셨으면 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임기를 늘려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시려고 그 이사회도 변칙적으로 통과를 시켜놓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 민주화와 이런 어떤 조합 활동 그리고 이제 이 복지 문제 이런 장애인의 문제 이런 것들의 어떤 연관관계들 그 연관관계라고 하면은 일단 그 사회복지 이 기관 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 더더욱 이제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대다수의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식은 희생과 봉사 그리고 이제 전문직 종사자라는 두 가지 큰 이대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그 정말로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그 정말 소외되고 가장 열악한 계층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이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사회복지 기관들이고요. 적립회관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적립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건 우리 이 사회의 소외적 역사 중에서 가장 정말 더 이상 소외받고 차별받을 곳 자체 없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이고 그렇다라면 적립회관에서 지금까지 그 자립생활이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여오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얘기를 했고 장애인들의 선택과 결정권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나갈 수 있게끔 항상 그 뭐 종용을 했다고 할까요? 뭐 선로를 점거하게 하고 버스를 점거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적립회관의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그러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에서 같이 해야 될 그게 저희 이 사회복지 종사자 이 적립회관의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근로 조건부터 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인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도 자기들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시는 거고 또 사회복지 이런 기관이라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현실 상황들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항상 같이 높여갈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랬더니 같이 그 맥락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운동에서. 어떠한 패러다임을 들여오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급을 했거든요.
그럼 그 패러다임 자립생활이라는 패러다임부터 설명을 좀. 자립생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권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 자립생활 패러다임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기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소비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주의. 장애인 당사자가 소비자라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인격 그전에는 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는 그냥 공급자가 주는 받아보는 시와 동정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스스로 내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적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회적 구조적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선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였고, 그때 연동해서 이동권 투쟁이 시작이 되면서 당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이동권을 확보하려면 당신들이 선로 점거하고 당신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그 자립생활 이념 안에서 대독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알려줬던 게 이제 정립해간 자립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은 이 자립생활은 이제 중증 장애인 아까 보셨겠지만 전동휠체어를 탄다든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세수, 식사도 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가족들에서 억눌러져 있었거든요. 가족 안에서 그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장애인분들은 그냥 집에서 같은 부모 형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입지 못하고 항상 집안에만 같이 있었던 게 우리 한국의 장애인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가장 어려운 게 가족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해왔던 주는 대로만 받아먹고 살아가게끔 해왔던 그런 어떻게 습성인 거잖아요. 그것이 그 습성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동료 상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동료 상담이요. 그 동료 상담은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그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지점에서 같은 장애인분이 상담을 하는 집단으로 상담하는 형태의 어떤 상담입니다. 집단이기도 하고 또 개인 상담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예,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동료 상담을 통해서 밖으로 집에서 나오실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 그동안 그 집과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아왔던 그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엔 장애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서 바라보게 시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 개혁 투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동료 상담을 하면서 활동 보조인 뭐 식사나 아니 이동 업무하시게 되면 얻으치는 분이 필요하면 그런 얻으치는 그런 역할을 해줄 활동보조이라는 그 파견을 하고요. 활동보조 파견 사업을 하고, 또 휠체어, 전동 휠체어만 있으면 그래도 이동하는 사이사이에 특별한 게 없으면 혼자서 이동하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전동 휠체어. 시설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장의 공개 채용 원칙을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되면서 자립생활 하시는 분들, 자립생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같이 공대위에 결합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장님이 전동 휠체어를 관장님 본인이 돈으로 사다 준 것도 아니고 후원을 해서 다른 외부 후원자분들이 해서 전동 휠체어를 받으신 분인데 마치 자기가 준 것 마냥 전동 휠체어 괜히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립생활 담당하고 있는 그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활동보조인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활동보조인하고 이 전동휠체어는 정말 이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한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뺀다라는 얘기는 결국 너 죽으라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이 작은 한 부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생각 없이 내뱉어지는 말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자립생활을 보급한다고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립생활에 맞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관장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정년제가 2000년부터 시행을 했었었고, 그 나중에 올해 이제 그 규정 개정을 하면서 이제 장기 집권 의혹을 더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지휘를 했었어요. 보건복지관 했더니 운영 규정이 그 이미 보건복지 이전에 그 규정이 있었고 그에도 시행이 됐다면 이번에 그 관장은 정년 퇴직이 맞다고 이제 그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관장이 예, 관장이 연임하는 거로 해서 연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 그렇게 좀 질의해서 온 게 있었고 또 이제 기자 인터뷰도 나왔던 게 장애인복지 신문도 좀 있었거든요. 네, 복지 기관들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행정 그러니까 지침도 이제 지침으로만 지켜라라고 하지 행정 법적 구성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관 안에서도 그러니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화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권고사항으로 계속 시설들한테 내리다가 2002년도부터 이제 각 사업 안내에다 그 정식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올해는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에다가 정년제를 딱 명시를 했거든요. 그 정년 상한제를 명시하게 된 게 시설이 자꾸만 세습화되고 독재화되면서 비민주 그리고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이제 비리가 발생을 하고 그 비리가 발생을 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어떤 인권 침해 부분이 인권 유린이 문제들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이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에서에도 이제 가시를 명시를 했어요. 정년 상한제를.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정년 상한제를 넣기 위한 움직임이 2000년도인가 그때부터 좀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관장들이 반발을 했어요. 니네들이 뭔데 내 시설을 내가 운영하는데 니네가 간섭을 하냐.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독소 조항이죠. 어떻게 보면 그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년간 그러니까 그 복지부에서 규정하기 이전에 있던 기관장이나 아니면 설립자, 법인 설립자 또는 직계 1세대에 한해서는 10년간 유예 조항을 준다. 그러니까 올해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직자로 보면 이제 8년으로 주는 거죠. 그럼 8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 라는 부분을 명시를 함으로써 법적인 구성력을 더 약화시키고 어떤 그 행정력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지점들을 다 남겨준 거죠. 정년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정년 상한선을 포함시키라고 행정 지도를 받았었어요. 그동안 이촉 관장으로 위촉한다. 그게 이제 이사회에서 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임기를 연장을 시킨 거죠. 3년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 규정 개정 자체가 노조 주장대로 이 현 관장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비난에 화살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니까 2년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거죠. 해고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가 이제 좀 이쪽 침탈 들어오고 오고 이제 저쪽에서 약간 저희도 체육관을 침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을 막고 이제 막 앞에서 이제 문 두들기면서 실갱하는 과정.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아까 다 사정 아시잖아요. 아침에 이제 저희 연좌농사 하면서 인사위원 저지했는데 관장이 이제 그래 폭력 사태 만들면서 이렇게 침탈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동료가 여기 안에 있는데 동료가 안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관장이 선동을 해서 저렇게 여기 침탈하려고 했고 저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이 안에 계셨던 장애인들이 위협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장애인분들이 아시고 공대 안에 있는 동지들 다 낮에 잠깐 이제 집에 다니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 때문에 잠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받고 다 와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도 앞에서 집회를 했고 집회를 하면서도 나와서 앞에서? 체육관 앞에서 거기에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 사무실 정거당하고 나서 그 다 임시 사무실로 그쪽에 가 있어요. 앞에 있는데도 버젓이 안 해서 그 집회를 하고 아침에 그런 폭력 사태를 발생을 시켰으면 좀 자숙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다는 것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집회하는 걸 쳐다보고 또 밑에 하수들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사진 찍어내고 비디오 촬영해내고 그 모습을 보면 장애인분들이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문을 갖고 실갱이를 하다가 문이 깨졌어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구조인 친구들이 가서 문을 열고 저희 장애인 동지들하고 다 그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서
구호 외치고 또 연설 발언하고 한 30분가량 그 안에 있다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자기의 의견이 딱 안 되고 자기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날부터 찍혀가지고 승진인에서 바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뭐이 사회에서 2년 결정하기 전부터 뭐 자신은 연임할 생각 없고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다라면 입장을 밝히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사 없으시면 이사회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장님의 공식적인 입장, 사퇴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밝히시라고 그렇게 수없이 했어요. 그랬는데 모든 거 이제 이사회에다 책임 떠넘기는 거죠. 딱 하나 있는 것이 그 엘리베이터 올라온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회관 의견함, 건의함 그거 하나 하고 아니 인터넷 게시판 그게 다거든요. 근데 항상 그 답변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회원분들 뭐 어디 뭐 의자 하나 더 놔달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큰 것까지 많이 있는데 정말 사소한 거 뭐 의자 하나 사달라 그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해요. 한 서너 번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정말 그 회원분들이 이용자분들이 중요하고 정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정말 돈 없다 정말 자기 목숨이 걸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건의해도 돈 없다는 핑계로 묵살당해 왔던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정립회관에서 이제 전동휠체어를 장애인분들한테 사회변형 하라고 그러니까 불법 저질러라고 전동휠체어 준 거거든요. 지하철 선로 정거는 불법이잖아요. 도로 정거는도 불법이고. 근데 불법 하라고 전동휠체어를 줬어요. 정립회관에서. 근데 전동휠체어를 주고 나서 이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회관 뒷길로 올라오시거든요. 앞길로 너무 삥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 뒷길 내가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잠깐 가보시면 되겠지만 그럼 거기 여기 철망 있잖아요. 옆에 방어망. 그 앞에가 바로 꺾어진 낭떠러잖아요. 거기하고 그 철문 안쪽 들어와서 바로 있는 경사. 거기가 비가 안 왔을 때도 이런 화창한 날씨에도 되게 위험해요. 전동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냥. 근데 비 오거나 눈 왔을 때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막 전동 뒤집히고 사고가 나고 옆에 있는 활동구조인이 막 다치고 그런 데 되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건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답은 예산 없어서 못 해준다. 예산이 부족하다였어요. 항상 예산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저 고치는 지점이 단 1, 200이 들어가는 지점이라면 난 기관장 판공비가 1200이야 1년에 1200이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이거든요. 100만원 판공비를 쓰실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을 얘기를 하고 자립생활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그 기관장 판공비 거기를 충분히 자기가 예산 변경해서라도
내가 방금 쓰면서 우리네들 이게 안 가르쳐 줬다고 좀 죽이 있으면 내가